분양 당시 2009년 물가를 좀 솔직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09년에는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죠. 물가가 많이 올랐고 땅값이 많이 올랐고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또 복기를 해보니까 야 이때 49평이 까지. 야, 지금 같으면 만약에 분양가로 줄게라고 얘기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아 바로 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뭐 일당 많이 주실 거죠? 예, 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대바리 부동산 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대바리입니다. 많이 보셨죠? 대신 별로 뛰며 현장을 누빕니다. 네, 그 친구입니다. 박수가 한 2초 딜레이 있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입지비밀 살로트라고 합니다. 대구 부동산의 입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유튜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맛동산 TV에서 이제 저희 대바리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부동산 소식들을 좀 편하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대구에서 최고로 좋은 아파트, 최고로 비싼 아파트. 이 정도만 딱 들으셔도 많은 분들이 거기 아니야?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버머제니스를 얘기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위치는 다 아시잖아요. 뭐 그렇죠. 네. 저 대구에 산다. 또 대구 안 살더라도 대구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수성구 그중에서도 범어 내거리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범어 내거리 가면 일단 그냥 바로 눈에 탁 네. 들어오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여기 네. 뭔가 달라 보인다. 약간 그렇지. 대장 느낌. 포스타의 느낌이 물씬 나는 아파트죠. 원래는 유일무이 포스타였는데 요즘에는 앞쪽에 이제 범떠가 생기면서 그렇죠. 네. 뭐 대장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규모나 면적 면에서 이제 범떠는 9평이 좀 위주가 많다면 확실히 여기가 대형 네. 평수로서 좀 대장이 아닌가. 확실히 이제는 범어 내거리 가면은 양쪽으로 이제 시선 강탈이 이렇게 네. 딱 나눠져서 제니스, W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선 주소를 보면은 이제 수성구 범어동입니다. 네. 범어 2동으로 되어 있고 준공이 2009년이에요. 와 생각보다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서 느낀 게 맞아요. 이게 네. 벌써 한 15년 됐다는 게 약간 소름 돋아. 이게 진짜 네. 저 때 뭐 하셨어요? 2009년도에? 2009년이면은 대학생 때죠? 대학생 때. 네. 전 2009년에 저도 대학생이었네요. 한창 학식 가서 돈가스 썰어 먹는 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네. 총 9개 동이고 네. 지하 7층에서 지상 47층 되는 동도 있고 네. 최고는 54층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동도 있습니다. 그때 1등이었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높은 대구에서 그렇죠. 가장 높은 아파트였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범어 W가 맞은편에 거의 이렇게 막 같이 치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올라가고 보면은 범어 W가 층수는 조금 더 높잖아요. 59층이죠. 59층인데 네, 59층이고. 제니스 쪽이 지대가 약간은 더 높은 느낌은 있어요. 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좀 비슷한 느낌. 네. 그런. 실제 키로 보면은 1등이 범떠, 2등이 수성 SK 리더스뷰, 3등이 이제 제니스가 되는. 네, 그리고 세대수는 1494세대. 저 이게 세대수가 이만큼 많은지 몰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1500세대 가까이 되는 네. 엄청나게 큰 대단지입니다. 주차 면적이 좀 놀라운 게 세대당 2.8일 때, 뭐 2.8일 때면 실제 이 당시에도 물론 마이카 시대긴 하지만 2.8일 때면 거의 집당 세대. 그렇죠. 뭐 여기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차는 있어야 들어오지 않겠니? 라는 좀 그런 느낌의 확실히 주차 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일 작은 평수가 49평이에요. 49평이 제일 작고 50평대가 또 줄을 이뤄서 52, 53, 56, 56 그다음에 60평대, 70평대. 우리가 오늘 알아볼 세대가 뭐죠? 저희가 알아볼 세대는 이런 일반 대형 세대가 아니고요. 네. 펜트하우스. 딱 네. 13세대가 있는 그렇죠. 펜트하우스. 네. 오늘은 펜트하우스를 한번 깊게 한번 딥하게 파볼 생각입니다. 이제 대구 모든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 분양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가격은 상당히 높은데 네. 그때 당시에 분양가는 어땠는지. 분양 당시 2009년 물가를 좀 솔직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09년에는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죠. 물가가 많이 올랐고 땅값이 많이 올랐고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또 복기를 해보니까 야 이때 49평이 5억 9,300부터 6억 2,700까지. 5억이요? 네, 5억 9,300. 야. 지금 같으면 만약에 네. 5억 9,300에 분양가로 줄게라고 얘기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아, 바로 해야죠. 그렇죠. 신발도 뭐 양말도 안 신고 벌떡 뛰어가야 됩니다. 벌레벌떡 뛰어가실 건데 지금 5억 9,300 하면 뭐 전력 질주 해야죠. 네. 텐트 치고 5박 6일 엑스트라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가격이 아니고 가격대가 훨씬 높아졌죠. 야, 이게 49평, 그러니까 제니스 다른 데도 아니고 네. 버머 제니스를 49평에 네. 이게 지금 5억 9천에서 6억 2천이면은 네. 요즘에 9평에서 예, 조금 뭐 잘 나간다는 그 정도 뭐 그렇죠. 가격대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뭐 분양하는 것도 오히려 이것보다 더 높게 그렇죠. 분양을 하기도 하고. 야, 그래서 이것부터 뭐 펜트하우스는 별도로 분양을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77평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억 정도까지. 근데 이때 참 이 가격이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요새 말로 해자스럽다 뭐 이런 가격인데 이때는 이것도 말이 참 많았어요. 그죠? 그렇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대구시에서도 수성구청에서도 너희 분양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고를 하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예. 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세청 등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일반 민간 아파트 분양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없는 데서 분양하는데 뭐 이렇게 구청에 나서서 왜 이렇게 비싸게 하냐 프리미엄이고 뭐고 간에 너 세무서에다가 너 고발할까 하면 폭동 날 것 같은데 펜트하우스는 팔지 않습니다. 분양하지 않는다. 이거. 자, 이 기사가 2005년도 기사입니다. 지금 제목이 펜트하우스 분양하지 않아요.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청약을 할 때 전체 세대를 다 이제 청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펜트하우스는 이제 분양을 할 때 청약을 할 때 진행을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죠. 자, 그만큼 고분양가 논란이 좀 심했었고 이제 이후에 이제 펜트하우스는 별도로 판매를 한다. 예,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 일반 평형이 지금 한 그때 당시 분양가가 한 1,2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 500만 원 정도 높게 해서 한 1,700만 원, 1,800만 원. 네.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분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00평의 경우 분양가격이 17억 넘게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거보다 훨씬 작은 펜트하우스도 뭐 감삼동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 펜트하우스도 이 가격 수준보다 비슷비슷한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때 이제 물가를 따진다면 차이는 있겠지만 야 진짜 부동산 그 중에서 이런 펜트하우스는 좀 시간이 지나니 확실히 희소성이라는 게 확실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펜트하우스가 또 아까 우리 거의 500세대 가까이 되는 중에서 한 13세대, 13세대 네. 정도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도 부자 중에서도 찐 부자, 그렇죠,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래서 전체 비율로 따져도 진짜 뭐 네. 0.1%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상위 0.1이 되겠죠. 네. 펜트하우스가 특이하게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자, 펜트하우스가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보통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 모델하우스가 없이 저감도로만 대체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여기는 또 모델하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에 대한 예약 경쟁률이 6대를 넘어설 만큼 좀 뜨거웠다고 해요. 그만큼 확실히 전국에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뭐 대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도 뭐 어차피 이런 구매력 있으신 분들은 줄 섰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기사를 보니까 펜트하우스를 오픈했다가 예약을 받고 폐쇄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약 물량이 충분한데 계속 상담을 해버리니까 배짱 장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 줄 좀 섰는데 해보니 그렇죠. 뭐 어차피 지금까지 수요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거 자꾸 보여주면 근데 이게 의미가 그건 같아요. 98평을 자꾸 보여주니 이제 그 밑에 77평이 안 팔린다 이거예요. 사람 눈높이가 99에 맞춰지니까 어차피 77 살 사람도 98평 순번에 밀린 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이 도전 보고 나니까 야씨 이거 보고 내 저거 살까 못 사겠다 하면서 네네. 못 사게 되니 야 이거 없애프라 치아라 하면서 저 그렇게 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시행사 측은 이런 뭐 실명 공개는 곤란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캡처 대표와 전문 종사자 등 부유층이 예약 계열에 합류했다. 한편 여기서 문이 닫히자 사람을 괄시한다며 한바탕 항의를 벌였다. 네. 아마 심상하셨을 겁니다. 심 많이 상하실 겁니다. 지금 예. 여기 청약할 거라고 회사에다 큰 소리 치고 문 빵 차고 오셨을 건데 네. 입고컷당 했다니 웬 말입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런 펜트하우스뿐만이 아니고 일반 세대, 대형 세대의 그 청약도 네. 좀 2.2대 1 이런 수준으로 좀 마감이 됐다고 해요. 준수했죠. 네. 청약 자체는 좀 괜찮게 결과가 나왔고, 음. 네.
어떻게 보면 이때도 입지라든지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옆에서 계속 고분양가다 비싸다 하면 야 이건 나 호구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청약 잘 못하시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입지라든지 아파트의 뭐 상징성 이렇게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좀 많았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 분위기에 청약이 쉽지 않았을 건데 맞아요. 네. 네. 그 당시에 뭐 분양 물량이 좀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일단은 청약에서는 좀 일반 대형 평수도 청약이 많이 좀 몰렸었고, 그다음에 펜트하우스도 좀 아까 보셨듯이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좀 미분양을 여기도 네. 연치 못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연이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사연이라기보다 네, 그런 이제 분양 물량이 좀 많이 좀 쌓여 있었던 그런 이제 압박감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 이제 2008년쯤에 2007년 네. 8년쯤에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힘들었죠. 함께 이제 맞습니다. 겹치면서 네. 수요가 이제 확실하게 좀 감소가 확실하게 좀 되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 좀 있었죠. 그때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좀 타격을 좀 덜 받고 좀 피해 갔다는 네. 같다곤 하지만 근데 서브프라임의 본질 자체가 모기지론에 대한 부실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도 일으키면서 이렇게 그 당시 고분양가라는 얘기를 막 듣는 아파트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2009년 입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네. 이제 미분양에 대한 오명을 또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입주 이후에도 그런 시기를 좀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이 가격으로 분양한다면 정말 뭐 난리. 네. 그렇죠. 근데 이때 참 제가 또 보니까 두산 이브더 제니스, 이 두산건설에서 이런 두산 복합 아파트들 좀 짓기 시작했는데 이때 같이 비슷한 시점에 들어갔던 데가 이제 일산이랑 해운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이브더 제니스 초고층 아파트를 얘기할 때 이제 세 개 딱 일산, 그 다음에 범어, 그다음 해운대를 얘기하던데 이 일산이 세대수가 2,700세대인데 여기서 완전 이제 두산이 이제 지옥 요단강을 좀 건너버린. 네. 이게 이제 분양하면서 완전 대거 미분양되면서 2,700세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복이 2,700세대라니 정말 대단지인데 예, 여기가 이제 좀 유명하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익준이 집으로도 여기를 또 썼었던 네. 익준이 아시죠?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알죠? 조정석님 나오는. 익준이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열화 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실 불태우지 마시고요. 그 두산건설의 이 일산이 지금 현재 59평에 7, 8억 수준에 팔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실거래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일산이고 하면 좀 높지 않을까 그렇죠. 했는데 이제 59평에 7, 8억 수준이면 실제 대구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안 나거나 아니면 더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위보다 제니스보다로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낮은 가격이고 여기 해운대에 있는 그 위보다 제니스도 지금은 그 가격이 한 14억 선. 근데 해운대는 건물 그 외관이 그렇죠. 그 압도적이죠. 라운드 딱 돼가지고 네. 거실 앉아갖고 파노라마 뷰 딱 보면 네. 정말 기절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산 좋아하거든요. 다 쓱까먹기 때문에. 네. 타 지역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땅 얘기까지 하려했는데. 네. 또 우리 네. 오늘 이제 알아볼 펜트하우스가 사실은 맨 처음 분양가 책정했을 때는 17억에서 18억 정도로 책정이 됐다가 네. 고분양가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는 분양을 못하고 후분양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기사를 찾다가 보니까 분양가가 바뀌었어요. 네. 네, 기사를 보면은 펜트하우스 청약 기사인데 여기가 28억이라고 하네요. 저도 잘 네. 모르는 건 시원하게 모른답니다. 네. 혹시나 보는 시청자분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중합니다. 보안도 철저한 단지고 안 살아보면 모르는 특징들이 많은 단지인데 아시고 있는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죠. 이게 재밌었는데 저도 이때 이제 공사장에서 이 콘서트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전 제니스를 처음 이제 좀 기억 속에 제가 좀 각인이 됐었거든요. 공사장에서 콘서트를 해요. 네, 그때 이게 한참 공사 중이고 네. 지금 이제 여기 그 상업시설 다 만들고 지금은 여기가 조경이 돼 있는 정원이죠. 이 정원 공간에서 콘서트를 한다 했는데 그때 누가 왔냐 하면 뭐 원더걸스, 소녀시대. 그때 원더걸스가 야. 암소화 다들 때거든요. 암소화 달 때. 네. 그때 지금 난리 날 때인데 그때 콘서트를 하는데 이게
왜 그렇잖아. 우리가 준공이 안 난 건물 안에서 하면은 당연히 건축물이 아니까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가 3층은 지금 조경이잖아요. 야외 아니냐. 야외에서 하겠다는데 왜? 라는 논리로 이제 네.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 위에 아직 올라가고 있고 뭐 크레인 서 있고 이런데 공사를 거기서 한다니 이제 문제가 돼서 이걸 못 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그때 나도 콘서트 학을 나도 가볼까 하면서 이렇게 약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이 됐던.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네. 아, 콘서트를 할 뻔했군요. 네, 이게 아마단에서. TBC 창사 13주년 특집쇼 해가지고 네, 뭐 할 뻔했었는데 네. 막 이렇게 유행어가 됐다. 지금 생각하면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 게 지금은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안전 불감증 때문에 몇 명 이제 난리 납니다. 네. 네. 근데 이때는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시대다. 네. 그 부동산 가격이 변한 만큼 네. 또 이러면서 또 격세지감을 좀 느낍니다. 네, 사회 문화 분위기도. 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잖아요, 여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미분양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할인 분양으로 뭐 15% 할인을 또 해주기도 하고 또 더 많게는 20% 할인이 또 들어가기도 했고 그렇게 그만큼 할인이 많이 나온다는 게 그만큼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는 네, 이제 그렇죠. 반증이고 그 당시가 이제 준공할 때쯤에도 계속 미분양이었다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서브프라임 이제 그렇죠. 여파도 네.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막 미분양 난 상황에서 저기 들어가면 진짜 미친놈이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그런 말들도 네.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위브 더 제니스에서 이제 내세웠던 그런 혜택들을 이제 잠깐 한번 보니까 이제 분양가의 최대 20% 할인 또 이런 이제 항목이 있었고 그리고 계약금의 10% 잔금 기간은 2개월 그렇게 좀 유예를 해줬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49평부터 해서 77평까지 이제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잔금 대출까지도 이제 시행사 쪽에서 알선을 해서 이제 같이 도와주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혜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보면 2005년 6년도부터 이제 좀 부동산이 불붙어가지고 쫙 치고 올라가다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네. 서브프라임 결국에는 모기지론 사태가 터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치솟고 이때 분양가는 이제 올라왔죠. 올라가지고 이제 고분양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시장 분위기는 완전 역으로 가니 미분양이 그렇죠. 적재될 수밖에 없고 네. 뭐 대구의 제니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분양했던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다 뭐 비명 행사하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도 네. 픽픽 쓰러지고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잘 막았던 때고 그때는 뭐 외국 쪽에도 보면 뭐 스페인이나 이쪽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 그때 뭐 다 그런 그러니까 지금 뭐 파생 상품에 대한 경험이 없던 글로벌한 시장이 이제 파생 상품이 문제가 되니 뭐 어디가 빨간불 들어오고 녹색불 들어올지도 감동 못 잡던 예. 정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왜 네. 우리 수성구에서 계약하면 아파트 계약하면 BMW GT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네.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당시에 아파트가 미분양 났던 수성구 인근의 계약 평수들이 현재 그 동네에 다른 데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대출을 엄청 많이 네. 활성화했던 시절이라서 그때 사실 한 채당 기준으로 몇 천만 원만 있으면 그 아파트를 다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인근에 그 당시에 대구의 복부인 아주머니들이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가 그쵸.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집을 사서 매도를 했던 분들이 대구에 원기회였다. 옛날에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신천대로 요 당시에 신천대로 쪽으로 차 타고 가면 지금 이제 거기 침산 화성파크 드림 그 근처에 가면 아파트에 붙어 있었어요. 크게 계약하면 마티즈는 기본 무게도 드립니다. 집을 열 때 황금 열쇠로 여세요. 그럼 상호세도 주시고. 그리고 그때 지금은 신천시장이죠. 그때 떡볶이 먹으러 가면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걸려 있었어요. 할인 분양 절대 반대, 입주 절대 불가.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현실과 거의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타임루프는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 들 만큼 그렇죠. 거의 비슷한 시점이었던데 근데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조금 좀 더 암흑이라고 보지 않았나. 네, 진짜 좀 네.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니만 막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 당시 짓다가 건설사가 넘어져서 그냥 골조만 있는 상태에서 또 넘어가서 딴 데 짓는 아파트들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요 근래의 아파트 주상복 아파트 중에 좀 그래도 조경이 괜찮다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주상복합 중에는 좀 동간 거리도 좀 넓고 네. 조경이 좀 잘 빠진 오페라 W가 좀 조경이 괜찮았던 것 괜찮다는 같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버머 두산 이브더 제니스를 보니까
와 여기가 정말 조경이 이 당시에 넓은 정원에 여기는 연차가 좀 됐잖아요. 이제 나무들이 자리를 잡다 못해 거의 뭐 피크가 아니까 네. 숲을 이루는. 와 완전 여기 숲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네, 나무들이랑 물하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네. 좀 산책하기도 좋고 일단은 웅장한 느낌도 규모가 커서 그렇죠. 그런지 네. 웅장한 느낌도 있고 여기가 아잘레아 가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잘레아가 뭘까요? 잠이 오나? 아잘레아. 여기 연못에 개구리하고 도롱뇽이 산다고 하는데. 도롱뇽이 산다고요? 네. 야, 야, 그러면 애기들이 있는 집은 바로 그 생태 교육이 바로 되는. 그렇죠. 아 이게 근데 개구리가 있다 하는데 개구리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소문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예. 네. 또 BGM으로 깔아놓나 봐요.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일단은 주상복합에서 하면 엘리베이터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상태가 좀 어때요? 아, 여기는 이게 한 두 세대당 두 대가 들어가는 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세대 두 동이니까 거의 한 네. 집당 한 대를 쓴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뭐 특정 다른 동은 이제 세대당 두 대. 세 세대당? 네, 세 세대당 두 대. 네.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 크기가 엘리베이터 네. 크기가 약간은 더 크게 지금 넣어주는 것 같고요. 그 여기가 또 보니까 오티스 거 모델 쓰던데 엘리베이터는 이제 또 3대장이 있죠. 네. 한대, 오티스, 미쓰비시 이렇게 3대장이 그렇죠. 있는데 또 근데 이게 최상층까지 35초 같으면 거의 이 야. 정도면 전투기 사출 느낌 아닙니까? 이제 하면서 빡 그렇죠. 네. KTX 여기 한 30분 내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출퇴근 네. 시간 너무 험할 것 같아요. 좀 빠르지만 하기사 뭐 내려올 네. 때 뭐 이 러시아워 걸리면 답이 없거든요. 네, 다 같이 출발해서 다 같이 일찍 가라. 얼리버드는 급동에 유리하다. 거의 이게 끝까지 35초면은 네. 한 층당 뭐 1.5초도 안 걸리는. 그렇죠. 네. 뭐 위에서 쭉 빨아당기는 느낌 약간 우욱한 모습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층마다 쓰레기 자동 수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 이게 진짜 얼마 전에 황금역에 있는 모 아파트가 이제 요 집에서 그 세대 안에 있는 주방에서 바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이송 장치로 아, 좀 집 이제 안에서? 네, 네. 특징이 좀 있었죠. 근데 여기도 제니스 같은 경우에 복도에 나가면 다 버릴 수 있도록 일반 쓰레기 뭐 실제 그렇습니다. 이 품격은 네. 엘리베이터에 내가 그렇죠. 봉다리를 집게로 들고 타느냐. 아, 그렇죠. 네. 네. 부자의 품격이 네. 느껴지는. 그렇죠. 김비서 이거 버리고 와 못하잖아. 네. 내가 버려야 되는데 또 버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옥상에 있는데 평소에는 잠겨져 있다고 해요. 네. 잠겨져 있는데 새해 첫날이나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날에 좀 개방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뭐 설날 같으면 이제 같이 올라가서 뭐 떡국을 같이 먹는다든지 오. 새해 그 기운을 함께 이제 받는 네. 거죠. 떡국. 새해 떡국을 준비해 주시는데 네. 줄 서서 드신대요. 그렇죠. 아, 부자분들도 네. 줄을 서십니까? 그게 맛있다고 합니다. 아, 곰탕 베이스인가요? 사골 베이스인가? 사고요. 그럼 또 줄 서야죠. 한우 또 볼 줄 서야죠. 네.